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외국과의 가족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그 전에 제 챕터 3에서 마지막 부분에 좀 공부를 안 한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어서 한번 보고 한국과 외국의 가족 정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위 과제는 여러분들 보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가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정책을 세웠어요. 개인과 가정의 전생에 걸친 삶을 만족도 제고, 그래서 가족 가치 확산,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남속 가정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또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요. 한부모 가족 정책 확대, 맞춤형 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 돌봄 및 취약 가정을 위한 자본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증이에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서, 그 다음에 왜 얼굴이 안 보이네요. 가족 정책 인프라 강화, 전문성 제고, 가족 기반 강화 및 효율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측의 전문화 특성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가족의 1차 대상으로서의 복지 정책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건 이제 사회로 볼 때 1차적인 사회 집단이에요. 그 1차적인 사회 집단이 건실하고 충실하고 그 가족 내에 모든 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면 그 가족이 이제 커지게 되면 한 동네, 한 사회가 됐죠. 어떻게 보면 전 국가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참 가족에 대한 1차적인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 그 유부 가족 복지 정책이에요. 이 유행에는 속하는 가장 정형적인 정책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예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라는 건 말 그대로 부모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는 가정, 또 어머니만 있는 가정을 이제 이렇게 통틀어서 한부모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에 2002년은 모부모 복지법, 2007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했어요. 편부모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부모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명칭을 변경했고,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하고, 또 아동이란 18세 미만자를 말한다. 제4조의 보호 대상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를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제도 지사, 시장, 군주, 구청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편 국가나 지방자치제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법에 되어 있어요. 남의 혹시 뭐 전형화 아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의 이런 그 지급받은 복지급여를 이제 이렇게 그 갖는다든가 하면 이제 법에 큰 그 형사입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견인 제도가 생겼어요. 휴견인 제도. 여기에는 좀 써야 되겠네요.
가족을 일상 대사로 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가정의 일, 업무죠. 양립 지원 가족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아휴직이 있고, 이거는 가정일 양립 지원 가족복지 정책에서는 유형에 속하는 정책에는 근로기준법, 상산전, 휴가, 육아휴직 제도로 근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어요. 육아휴직. 예. 요즘에는 그 육아휴직이 어떻게 보면은 꽤 1년 정도 이렇게 휴직을 해도 100% 공급이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도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죠. 이 제도는 이제 저출산의 이제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1차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요. 일반 가족복지 정책. 전체 가족을 일치 대상으로 가족복지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소득공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 중에서 가족지원정책 성격은 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급여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가족의 제사 생계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 공제 제도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록 특정 연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추가적인 공세를 해줌으로써 역시 가족복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별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유보 가족복지정책, 장애 아동 분양 지원은 장애복지법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정증 장애에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에게 장애 아동 분양 수당이 지급된다. 가정일 양립 자원 가족 정책에는 육아휴직 및 직장 보육시설 지원 제도로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 규정을 미비하여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이다. 그 다음에 일반 가족복지 정책에서는 영유아 보육제도예요. 근로여성뿐만 아니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동 양육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또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법 제도를 통해 고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대상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로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사회보험, 산재보험,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돌봄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족복지 정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영향주는 기타 사회복지 정책을 보겠어요. 요보 가족복지 정책. 이 유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측면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이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 양립지원 가정복지정책으로 일환으로서 출산, 보육 등 서비스를 통해 가족에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 가족복지 정책은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연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고용보험 등을 사회보험이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영역 부분이에요. 전체로서의 가족, 가정 내의 아동, 가정 내의 노인, 가정 내의 여성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국가 부분 있고 민간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표 4-1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가족복지 정책을 보겠습니다. 일본 가족복지 정책, 가족에 관한 법. 일본은 1985년 남녀고용 지혜균등법을 제정하여 남녀평 등에 관한 법률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5년에는 기존의 영유아 아동법을 발전시키는 육아, 거기는 이제 개호라고 그래요. 일본은 휴호법을 시행하였다. 육아 및 가계소득 지원 정책이에요.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일본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1994년 엔젠 플랜 신엔젠 플랜이라는 그런 슬로건. 2000에서 2004년에는 미래시대 양육지원 대책 추진법이 생겼고 2005년, 2015년 및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이 생겼고 여기는 그래도 일찍 생겼죠. 우리나라보다 이미 아주 빨리 생겼어요. 2004년에는 아동 양육 응원 플랜이 있었고 엔젤린 플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에 아이와의 가족 응원하는 1번 중점 전략, 2010년에는 대기 아동 통제로 특명팀 및 유아 양육비 비전 대개 아동 통제로서의 계획을 들 수 있다. 이걸 한번 보겠어요. 엔젠 플랜은 어떻게 된 그 정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과 자녀 양육의 양립 지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 지원, 자녀 양육에 관련 주택 생활 환경 실현, 여유 있는 교육 실현과 건전한 자녀 육성 추진, 자녀 양육비 이게 경감을 위한 정책이에요. 또 신엔진 플랜은 기존의 보육 서비스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상담, 모든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포괄적인 분야로 정책 분야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또 자녀 양육과 이를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 문화 조정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했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 시대의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미래 시대 양육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이 제정되었다. 자녀 양육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종합 지원 정책을 모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집중적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에는 2003년 7월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법으로 사회 전체가 아이를 가진 가정을 지원하고 일과 양육 제도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동 양육 응원 플랜, 엔진 플랜과 신엔진 플랜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의 자립과 일 노동에 관한 의식개혁까지 포함하여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목표를 제시한 정책이다. 일본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가족복지 정책에 있어서 일본 가족복지 정책, 양육 및 가계소득 지원 정책에 있어 아동수당. 일본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1972년에는 이미 제 세계 62개국에서 아동수당이 실시되고 있었다. 시행 당시 지급 대상 아동은 셋째 아이부터 5세 미만으로 하고 지금 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제한되어야 한다. 아동 분양수당이 있었어요. 부모 이혼, 별거와 사망 등으로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자가 정도 또는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촉진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자 세대와 모자 세대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권의 실현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하여 1962년 1월에 도입되었다. 그 다음에 특별 아동 분양 수당이 있어요. 1964년에 중도 지적 장애 아이를 분양하는 저소득 가정에서 국가 부담을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도 지적 장애 아동 분양 수당법을 제정된 것으로 1966년에는 법률 명칭을 특별 아동 분양 수당법으로 변경하였다. 1989년에는 물가 연동대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고 수급자 자격도 전년도 소득의 일정 이상일 경우 수당 지급의 제한을 하였다. 육아휴직이에요. 1970년 시행된 육아휴직은 일명 육아휴업은 교원 및 간호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일본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3년간 유예가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1991년 5월에는 육아휴업 등으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2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다음에 스웨덴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 이제 복지국가죠. 스웨덴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아동, 가정급부, 양친 보험, 보육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국가에서 가족을 책임지고 아동을 책임지는 그런 정책이 아주 특이한 정책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급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일정 금액에 지급되며 수당 제도에는 기본 아동수당, 연장 아동수당, 다가족 아동수당, 아동보호수당, 아동연금, 주택수당 등이 있다.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률이 높은 이유는 파트타임의 근로자, 신분보장, 육아휴직 경우 자녀 8세까지 480일 사용 가능하며 이때 2달 60일은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를 보겠어요.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가족급부와 보육, 교육 서비스를 나눌 수 있다. 가족급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0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이 가진 가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과 종국하여 지급된다. 특히 수당액은 자녀 1명당 추가 가산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산전후 출산 휴가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최장 3년간 사용을 가능하며 둘째 자녀부터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미국을 보겠어요. 미국의 가족수당은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NPO, Low Profit ORG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 조직이요. ORG는 오가네이션의 줄말이죠. 조직. 그래서 비영리 조직, 단체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즉 미국의 양육 관련 정책은 시장 우선성을 강조하여 개발 보육 서비스 이용을 정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가 매우 낮다. 따라서 미국의 보육 서비스는 일반 가족 대상을 하는 보육 시장과는 빈곤 가족 대상으로 하는 공공 보육 서비스 등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21분에 21분에 마치게 되네요. 요거는 제가 보충해서 또 강의를 나머지 강의를 해서 또 올리겠습니다.